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보세요.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워런 버핏. 안녕하세요. 가치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치투자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워런 버핏이 말한 명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이 어쩔 때는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워런 버핏이 해주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사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을 팔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자기 돈을 넣고 이런 이벤트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남들과 같이 주식을 파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고 그게 단지 주식시장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거라면은 주식을 더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여자 가방이 됐든 남자 가방이 됐든 백화점에서 정말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세일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가서 그 가방을 사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 똑같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똑같은 분들이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주식을 사고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그 회사가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두려움에 사기는커녕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죠. 만약에 그 회사가 똑같은 회사고 똑같이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백화점에서 팔리는 가방처럼 큰 세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고 하는 분들은 그때 기회를 잘 타서 이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정치적 테마주도 한국에 많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펀더멘털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greedy하다고 하는데 욕심을 내죠. 그때는 저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아무튼 지금 처음에 이 워런 버핏 명언에 대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서는 워런 버핏 투자 철학과 재밌는 사실 12가지에서 말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회에서는 에코노믹 모트라고 해서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성벽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니까 경제적 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저도 이 경제적 해자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어렵기도 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말했듯이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서 돈이 좀 생겨서 치킨집을 하나 연다고 생각을 해요. 치킨집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너무 잘 돼. 근데 그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치킨집을 낸 바로 옆에다가 비슷한 치킨집을 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성벽, 이 경제적 해자가 없는 그런 치킨집이라고 하면 이런 다른 경쟁사 치킨집들한테 손님을 뺏기고 매출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치킨집 예를 들면 경제적 해자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만약에 여러분이 치킨집을 내고 그 여러분만의 무슨 특별한 소스가 있다든지 어떤 비밀 소스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맛 때문에 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치킨집이 문을 열어도 손님들은 다 여러분 치킨집으로만 오겠죠.
그런 특별한 소스가 경제적 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킨집 분위기를 멋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다른 치킨집이랑 차별화를 두는 거. 그게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더 많이 예를 들면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워런 버핏의 철학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워런 버핏의 철학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사는 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에피소드에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은 회사, 이런 회사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economic moat 아니면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하죠. 그런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투자자들한테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원하시던 분들은 그런 회사를 사서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더 투자자한테 경제적 해자가 중요한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제적 해자가 강한 기업들은 가격으로 출혈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품질이나 브랜드 또는 다른 그런 어떤 경제적 해자, 그런 것으로 돈을 법니다. 가격을 출혈 경쟁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물론 그런 경쟁 속에서 정말 로우 마진 비즈니스라고 제가 또 이따가 말할 거지만,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면 출혈 경쟁으로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수익률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에피소드에서 한 5가지 다른 종류의 경제적 해자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해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첫 번째 때 생각나는 게 애플이겠죠.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 스마트폰을 애플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충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충성 팬들, 이런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애플은 스마트폰을 낼 때마다 가격을 상당히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profit margin이, 그 순이익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중국 기업 뭐 화웨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엄청나게 싼 가격,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삼성 아니면 애플 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혁신을 통해 만들어지고 품질의 우월성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충성 팬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충성 팬들이 2배, 3배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 브랜드 제품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계속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돈을 많이 주고 사니까요. 그 돈이 다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 회사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는 한국 기업이죠. 한국 사람들이 한 밥솥을 평균 한 5년이나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가는데 새로운 걸로 사죠. 근데 정말 4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건데 괜찮은 밥솥을 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한국의 최고의 밥솥은 쿠쿠전자라고 벌써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쿠쿠전자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큽니다. 다시 말해 애플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의 가격을 상당히 높게 해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제품 품질이 우월한 기업들은 투자자들한테 장기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상당히 큰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경제적 해자 종류를 보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 엄청 많은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제가 1조 원이 있어서 누가 너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이런 웹사이트랑 앱을 만들어라. 그럼 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게 사람들이 벌써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뭐가 특별한 거를 주지 않는 이상, 특별한 상품성이 있지 않은 이상 제가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벌써 친구들이랑 다 맺어 있고 그래서 제 웹사이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큰 경제적 해자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보면은 다른 또 기업을 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저희가 크레딧 카드를 쓸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곳에서 이 크레딧 카드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갖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 마스터카드를 쓸 때 이게 여러 상점에서 해외 나갔을 때도 상점에서 다 받는 걸 아니까 비자 마스터카드를 웬만하면 쓰려고 하죠. 외국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큰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경제적 해자의 경우는 고객 전환 비용이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도 여러 개 회사가 있지만 한번 신청을 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귀찮거든요. 인터넷 한번 바꾸려면 인터넷 기사를 또 불러야 되고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쪽을 끊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고객 전환 비용, 스위칭 커스트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게 큰 회사들은 한번 고객을 모으면은 이 고객들이 웬만하면 그 회사의 상품을 계속 씁니다. 왜냐면 귀찮은 것도 있고 스위칭 커스트가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신문사도 그렇고 은행에서 만약에 계좌를 열어도 뭐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여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쓰는 계좌만 많이 쓰잖아요. 한번 그 계좌를 설립을 하면 그리고 그쪽으로 다 돈이 가게 하면 이게 또 이거 바꾸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런다고 그게 크게 뭐 이득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 전환 비용이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여태까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다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기업은 크게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고 점점 강해지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점점 약해지는 경제적 해자 기업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점점 강해지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좋죠. 나머지 두 가지 종류를 더 말하겠는데 네 번째로 특허권을 가진 회사예요. 보통 바이오 쪽 제약 회사들이 많은 특허권들이 있는데 이거는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경제적 해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바이오 제약 회사 같은 경우는 특허를 따서 약을 만들면 그 특허가 있는 기간 동안은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근데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약을 다른 회사에서 반가격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회사도 눈물을 머금고 반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중에는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 돼서 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해자 종류를 말하고 싶은 거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저렴한 상품을 공급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경제적 해자를 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월마트, 코스코,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당히 적은 마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로 뛰어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꿈도 못 꾸는 게 왜냐면 저는 그런 마진을 갖고 팔 수가 없거든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스케일이 작아서. 그리고 저가 항공사, 중국 회사, 기업들 그런 대부분이 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다른 경쟁사들을 이 시장에서 밀어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경제적 해자의 종류입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 세 번째 고객 전환 비용이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 특허권을 가진 기업,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 이렇게 큰 틀로 5개를 보고 나중에 장기 투자를 할 때 내가 주식을 통해서 기업을 사면 어떤 경제적 해자가 이 기업이 갖고 있나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워런 버핏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2개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 기업은 코카콜라인데 이 코카콜라는 어떤 경제적 해자가 있을까요? 저는 2개라고 봐요. 첫 번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의 비밀스러운 코카콜라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그런 비밀적인 레시피가 첫 번째 경제적 해자. 그리고 2번째 경제적 해자는 브랜드입니다. 이 첫 번째 경제적 해자, 비밀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펩시나 뭐 다른 콜라 회사들이 이걸 어느 정도 많이 깼어요. 그래서 만약에 눈 가리고 펩시랑 콜라랑 2개를 먹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더 선호를 하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에 엄청난 돈을 많이 썼고 마케팅이나 그런 데 많이 써서 브랜드 이미지가 펩시에 비해서 좋고 사람들이 더 그래서 코카콜라를 많이 찾습니다. 코카콜라의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워런 버핏이 지금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한 몇십 년 동안 한 주도 안 팔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제품은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처음 제품을 소비했을 때가 기쁨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소비를 하면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맛있는 음식이 됐든 아니면 그게 무슨 상품이 됐든 가방이 됐든 처음 가방 샀을 땐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가방을 사면 그만큼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게 이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코카콜라는 거기서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코카콜라는 첫 번째 먹은 이 맛이랑 그리고 나중에 여러 번 먹은 다음에 먹은 맛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거를 상당히 큰 경제적 해자라고 봤죠. 코카콜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말을 나눠봤고 두 번째 회사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회사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이 워런 버핏이 이것도 몇십 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가 경제적 회사가 뭐냐 물어봤을 때 저는 2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프리미엄 카드라는 인식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씁니다. 이 프리미엄 카드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호텔이나 아니면은 크루즈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 에어라인이나 그런 회사들을 많이 자기 네트워크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고객들이 쓸 때마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인을 모으고 그리고 카드를 발행하고 2가지 비즈니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스터나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냥 프로세싱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다른 은행이랑 이렇게 파트너로 카드를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발행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2개 비즈니스를 다 갖고 있어서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관련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곳에 투자를 하실 텐데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가치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경제적 해자가 큰 기업을 찾아라.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분석을 하고 누가 나한테 1조 원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랑 같은 비즈니스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비즈니스를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1조 원이 있고 2조 원이 있고 10조 원이 있어도 이 회사의 경제적 해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이 회사가 좋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3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웹사이트도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 방문해 주셔서 웹사이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이튠이나 그런 데서 들으시는 분들은 리뷰나 커멘트를 그쪽에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비슷한 팟캐스트를 영어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회 정도가 넘었는데 영어에 좀 유창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영어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